피해자가 보상받는 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입은 그런 정치적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민사로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받아야 될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이 형사, 소송 이런 단계에서 대응해야 될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사실 형사재판은 가해자가 받아야 될 그 형벌, 뭐 벌금이든 실형이든 피해자가 보상받는 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입은 그런 정신적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민사로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끝난 다음에 네. 진행을 하게 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네. 형사소송 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네. 제출을 하고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피고인의 형사소송 도중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청구를 하곤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가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다든지 이런 형사 혹은 민사에 대한 합의 의지가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고인이 부인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또는 경제적인 여력이 별로 없다든지 네. 이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에 대한 노력이 없을 겁니다. 네. 그 경우에는 네. 설사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네. 판결이 나오면 유죄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를 근거로 판결 후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지가 있고 여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인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민사합의를 형사합의 중간에 이제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게 아니라 가해자가 아예 뭐 형사합의 의지가 없고 돈도 없고 아예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 뭐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합의 안 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형사재판 끝나고 이제 가해자 혐의가 유죄가 나오면은 이제 그 이후에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큰 틀에서는 이제 소장님이 잘 아시는 손해배상 3분서를 똑같이 따라갑니다. 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피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는 경우라면은 사실 민사소송과 형사 합의가 섞여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금액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차지하는 비중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우리 일반 교통사고나 뭐 산재사고 이런 것처럼 배상에 있어가지고 산정하는 금액보다 오히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오히려 좀 그건 사실상 가해 피해자의 그런 의지에 달린 거군요. 특정한 케이스에서는 그죠? 손해배상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가해자가 1억을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하는 액수는 큰 의미가 없고 상대방의 경제력과 피해자 및 피해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의 합의 능력에 상당히 그 금액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사망사건 같은 거, 교통사고 사망사건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가해자의 경제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의 신분 이런 것들, 뭐 가해자가 공인이라든지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거나 혹은 내가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을 때 정말 가족의 생기가 힘드신 분들은 어쨌든 금전적으로 최대한 마련해서 합의를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피해자가 적정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피고인 측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네. 약간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긴 하죠. 그렇죠. 혼자 진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네요. 역시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네. 그러면 이제 사건들 보시면 네. 그런 위자료 청구 금액 같은 건 얼마나 되나요, 액수가? 이게 형사 합의금이 개입되면은 네. 너무나 이게 갭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순수하게 민사 판결금은 추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가장 흔한 성범죄가 심하지 않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 네. 혹은 강제추행 사건이 주류인데요. 네. 그 경우에는 법원이 민사 손해배상금으로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강제추행이나 카메라에 찍힌 이런 성범죄는 2천, 3천 정도가 요새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럼 그보다 조금 더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보다 중한 범죄라면 강간죄가 있을 것인데 네. 강간죄 경우에는 4천만 원에서 네. 5천만 원 정도가 요즘에 판결이 주류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